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20대, 30대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파이어 과정에 관해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파이어족이 되려면 현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생각보다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흔히 파이어족을 선택하면 욜로를 포기하는 것이고, 욜로를 선택하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파이어족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현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교군으로 둘 수 있는 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욜로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가진 것 이상의 돈을 현재로 끌어오게 됩니다. 젊을 때라는 시간 가치를 최고로 치기 때문인데, 이때 아직 없는 부를 현재로 끌어오면서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만들 수 있었던 자산의 양의 복리를 포기하고 음의 복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짧아지고 있는 노동 수명과 반대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며 그 간극만큼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전처럼 인간의 수명이 짧았다면 젊을 때 빛나고 일찍 죽는 삶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기준 인간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아직도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된 일자리의 노동 수명은 현재 49세로, 이는 욜로로 살았던 10년, 20년가량의 시간보다 그 이상의 시간을 빈곤과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욜로는 더 이상 일반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욜로의 개념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지금을 즐기지 못하면 내 젊음은 사라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은 젊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회사에서, 혹은 각자만의 일터에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월급과 업무 경험,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서 젊을 때 절약, 공부, 투자 경험을 통해 자신을 빠르게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선행되어야만 인생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미래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과 1000만 원도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것이 주는 변동성으로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000만 원과 1억은 또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는 간혹 스스로 어떠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투자를 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무지 속에 우연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변동성을 감소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대다수는 큰 손실을 볼 거라 예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고, 2030의 나이에 절약, 공부, 투자는 바로 젊어서 고생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바로 심었다고 바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물도 주고 병충해도 막고 비옥한 토양도 제공해야 건강하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현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되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에 대한 결과는 금융 공부와 경험을 토대로 한 실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모아 씨앗을 심고 거기에 금융 공부로 물을 주면서 투자 경험을 토대로 비옥한 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한 번 심은 씨앗은 10년 뒤에 발아하기도 하고 결과를 보려면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왔던 방법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씨앗을 심기로 아닌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하셨다면 결과로 증명하고 성취감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저는 절약하고 있어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장구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축하고 투자해야만 미래에 후회하더라도 그래도 돈은 모았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바닥에서 시작하면 처음은 누구나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몸과 사고가 관성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쳐서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 관성이 생활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남들이 다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루려 하기보다 확실한 하나를 향해 나아갈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동에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배달, 쇼핑, 명품, 자동차 소비에서 얻는 만족감보다 늘어나는 잔고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순간부터 자산 증식의 관성이 체화된 순간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과도하게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최선을 다했을 때 도달 가능한 숫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목표가 아니기에 계획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매년 초과 달성한 금액이 생기게 되고, 저는 여기서부터는 여가, 여행, 기분 전환을 위한 비상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한 작은 보상들이 장기 레이스에 지치지 않는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작부터 1억, 2억과 같은 높은 목표를 세워 마음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현재 상황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올해 얼마를 모으겠다, 혹은 수익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더 유리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성과에서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에 게임 속 미션을 달성하는 것처럼 자산 형성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점은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은 하다 보면 그 자체도 꽤 재밌었고,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가 발생했을 때 목표에서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파이어족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건 욜로를 포기한 게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젊음을 투자한 선택이고,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대가와 보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간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 1억은 큰돈이 맞다는 점입니다. 일하면서 만났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투자나 저축으로 1억 이상의 돈을 모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분명 그중 대부분은 쉬는 텀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음에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아가는 분들이 꽤 많았기에 이 영상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